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보죠. 그 빼곡하게 들어찬 수백, 수천 개의 이름들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용건 없이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한 손 아니 많아도 양손으로 꼽을 겁니다. 10명, 20명. 그럼 나머지 99%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휴대폰 속 데이터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이름만 아는 가구 같은 존재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쓴맛, 단맛, 그리고 이제는 그 맛들을 음미할 줄 아는 나이가 된 남자, 오늘의 수다방문을 여는 김중년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조금은 씁쓸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은퇴 후 연락처 1000개를 지우며 느낀 시원섭섭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보낸 분들이라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을 겁니다. 제 아주 가까운 친구 녀석 하나가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SS전자라는 한 회사에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친구죠. 퇴직하고 한두 달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동안 못 가봤던 유럽으로 아내와 여행도 다녀오고 주중 골프라는 호사도 누리고 미뤄뒀던 사람들도 만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축 처져서 말이죠. 뭘 하다가 이 늦은 시간에 전화했냐 물었더니 한숨을 푹 쉬며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1283개. 본인이 지운 번호의 개수를 정확하게 기억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쿵 하고 와서 박혔습니다. 야, 내 30년 청춘이 이 숫자들 안에 다 있더라. 그런데 그걸 내 손으로 하나씩 지우고 나니까 꼭 내 인생의 중요한 일부를 도려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이상하다. 잠시 뜸을 들인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휴대폰 연락처라는 게 어디 단순한 전화번호부입니까? 그건 내 젊음의 땀과 눈물이 담긴 기록이고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빛바랜 훈장입니다. 이제부터 그 훈장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복잡 미묘한 감정의 파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서정적인 연주곡으로 바뀐다. 첫 번째 이야기. 내 이름 석자보다 빛나던 직함의 무게입니다. 연락처 목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그냥 이름만 덩그러니 저장된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우호전자 박 부장님, 강남세무서 김주사님, XX은행 최지점장. 심지어는 어프로젝트 김대리처럼 이름 앞에 소속과 직책, 때로는 프로젝트 이름까지 붙어 있죠. 이건 단순한 이름표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의 좌표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았습니다. 즉, 그 이름들은 김영수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나의 일과 연결된 하나의 기능이었던 셈이죠. 제 친구 녀석이 가장 먼저 지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기능적 관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중요했던 번호들이죠. 예를 들어 전략기획실 이상무님. 이분은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실세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허리가 90도로 굽혀지고 이분께 결제 한번 받으려면 며칠 밤을 새워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죠. 그분의 번호를 삭제하는 순간 친구는 이제 다시는 그 사람 앞에서 조아릴 일 없겠구나 하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 박 사장. 이 사람은 정말 까다로운 협력업체 사장이었습니다. 납기일 한번 맞추려면 온갖 비위를 다 맞춰야 했고 명절마다 어떤 선물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던 사람이었죠. 그 이름을 꾹 눌러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백 개의 번호를 지워나갑니다. 지긋지긋했던 상사, 얄미웠던 경쟁사 직원, 갑질하던 고객사 담당자 처음에는 정말 후련합니다. 마치 꽉 끼던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켜는 해방감이랄까요. 한때는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이름들이 이제는 내 손가락 하나로 간단히 사라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 조직과 관계의 피라미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상징적인 의식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의 분리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회사원 김 부장이라는 갑옷을 벗고 인간 김 아무개로 돌아오는 첫걸음인 셈이죠. 하지만 그 후련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음악 조금 더 애잔한 멜로디로 바뀐다. 두 번째 이야기. 후련함이 씁쓸함으로 그리고 공허함으로 변해갈 때입니다. 삭제의 여정은 곧 추억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름 하나를 마주할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강남 총판이 사장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15년 전 신입사원 시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당시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던 골칫거리 총판이었는데 초짜였던 자기가 덜컥 맡게 된 거죠. 매일같이 찾아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저녁이면 그 사장님과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사장님,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애원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그 총판은 그해 최고의 실적을 올렸고 둘은 둘도 없는 형님 동생 사이가 됐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을 보니 7년 전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부서로 발령나고 그 사장님도 사업을 그만두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긴 겁니다. 그 이름을 지우는 순간 그 뜨거웠던 열정과 고생했던 기억 그리고 순수했던 젊은 날의 내 모습이 함께 삭제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후련함은 온데간데 없고 씁쓸한 미소만 남는 거죠.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납니다. TF 팀박 선영 대리. 5년 전 신제품 출시를 위해 몇 달간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함께 야근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머리를 맞댔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식 자리에서 다 같이 얼싸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부장님,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며 깍듯하게 따르던 후배였죠. 그런데 그 후배는 2년 뒤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이직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낳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이름을 지우면서 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눴던 그 끈끈함은 결국 프로젝트라는 목적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환상이었을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씁쓸함은 서운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공허함으로 변해갑니다. 내 30년 직장 생활이 결국은 이런 일시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관계들의 총합이었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 관계들이 직함이라는 명찰을 떼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내가 쌓아 올린 것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파도가 밀려오면 쓸려갈 모래성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의 허탈함. 이것이 바로 시원섭섭함의 정체일 겁니다. 나를 옥죄던 갑옷을 벗어던지는 시원함과 그 갑옷이 사실은 나를 지탱해주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주던 유일한 정체성이었음을 깨닫는 섭섭한 말입니다. 잠시 침묵. 세 번째 이야기. 숫자의 함정 관계의 무게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부라고 해서 정말 두툼한 가죽. 수첩에 아끼는 만년필로 한자 한자 꾹꾹 눌렀었잖아요. 주소가 바뀌면 하얀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덧쓰기도 하고 회사를 옮기면 옆에 줄을 긋고 새로 적어 넣었죠. 그렇게 한 사람의 연락처를 얻고 유지하는 건 참 귀하고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함 한 장 받으면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 한 번 찍으면 끝입니다. 단체 카톡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사람의 번호가 수십 개씩 저장되죠. 한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평균 연락처 개수는 800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가 말한 덤바의 숫자에 따르면 인간이 안정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50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의 인플레이션이 낳은 거품인 셈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은 이 거품을 더욱 키웁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낸다.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웬만한 일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곧 나의 능력이자 사회적 자산이라고 믿게 만들죠. 그 1000개가 넘는 연락처는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번호들을 쉽사리 지우지 못합니다. 혹시 언젠가 이 사람에게 연락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죠. 그 번호를 지운다는 건 사회라는 네트워크에서 나 스스로 연결을 끊는 행위, 즉 나는 이제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고 내 손으로 인정하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이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음악 희망차고 밝은 분위기로 전환. 네 번째 해결의 시간입니다. 상실이 아닌 선택, 뺄셈이 아닌 덧셈. 연락처 1000개를 지우는 행위는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후반부를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결정하는 능동적인 선택이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기 위한 위대한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명백히 유한합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쌩쌩할 만큼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수백, 수천의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인지 깨닫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한정된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수백 명이 아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명절 단체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내 곁에 남은 단 한 명의 진짜 내 사람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훨씬 더 값지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연락처를 정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성하게 자라 정작 중요한 꽃과 나무의 영양분을 빼앗는 잡초들을 솎아내야 내가 정말 아끼는 존재들이 햇빛을 듬뿍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정원을 효과적으로 가꿀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일련의 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통화 목록과 메시지 기록을 쭉 훑어보십시오. 지난 1년간 내가 먼저 연락한 적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 온 적도 없는 이름은 과감하게 정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물론 경조사 연락은 예외로 해야겠죠. 하지만 이 기준만 적용해도 연락처의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둘째, 온기 측정법입니다. 이름을 하나씩 보면서 내 마음의 온도를 재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나요? 아니면 의무감이나 불편함 혹은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나요? 내 마음에 온기를 더해주는 사람들, 언제든 전화해서 어이 잘 지내나? 막걸리나 한잔하지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겨두세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가 우리를 진정으로 지탱해주는 법이니까요. 텅 비어가는 연락처 목록을 보면서 더 이상 공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빈 공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그 공간을 진짜 내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진심, 어린 대화로 따뜻한 추억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호전자 박 부장님과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던 시간표를 이제는 아내와의 저녁 산책으로,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는 시간으로, 30년 지기 친구와의 낚시 여행으로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어찌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친구 녀석에게도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이 사람아, 너는 1283명의 사람을 잃은 게 아니야. 너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진짜 보석 같은 100명을 얻은 거지. 이제부터는 딱 그 100명에게만 너의 시간과 마음을 집중해. 그게 인생 2막을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야. 라고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녀석이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밝아졌더군요. 고맙다고 내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요. 평생 일만 하느라 뒷전이었던 아내와 둘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렇게 설렐 수가 없다고 합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고 나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고 비로소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의 연락처를 여보에서 내 사랑 우우로 바꿨다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참 기특한 녀석이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중에도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연락처를 보며 만감이 교차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정리하고 선택하고 집중하십시오. 어쩌면 진짜 인생은 내 휴대폰에 남은 모든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그들의 안부를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궁금해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다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연락처 목록에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한 번쯤 차분히 들여다보며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